어머니, 기억나세요? 경북 안동 산골짜기 방 안에 물그릇조차 얼어터지는 추운 소갯집 부엌에서 우리 남매들 추울까봐 새벽마다 군불 떼주시던 그때를, 자식들 입에 거미줄 칠까봐 낮에는 남의 밭일로, 밤에는 막걸리와 음식을 파는 힘겨운 삶에 지쳐서 부엌 기퉁이에서 우리들 몰래 눈물 훔치시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행여 들키시면 매운 연기 때문인 척 하셨지만 아무리 둔하고 어려도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남으로 이사 와서는 중학교 대신 출근하는 넷째 아들이 가여워서 아침마다 한 손에는 도시락, 또 한 손에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공장까지 바래다 주셨죠. 낮에는 집안 살림에 공중 화장실 지키는 고된 노동까지 하셨으면서도 어린 아들이 철야 작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새벽까지 봉투를 접으시며 기다려주시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넷째 아들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한다고 했다던 그 점쟁이의 말을 되뇌시면서 묵묵히 저를 믿고 격려해 주시던 그 깊은 속정을 지금은 압니다. 제가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한 발짝씩 나아가 마침내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그 따뜻한 격려와 깊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생명의 연원이자 제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그 점쟁이 말대로 제 덕에 호강한 일보다 저로 인해 겪은 아픔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나름 노력했지만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도 어머니의 기쁨일 텐데 안타깝게도 벌써 둘이나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를 위한다고 한 일이 어머니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남은 자식들이라도 어머니 마음 다치지 않도록 우애 있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우리 7남매를 길러내신 어머니의 그 깊고 깊은 은혜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지금껏 감사 마음 제대로 한번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려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십니까? 주로는 이제 그 떼약볕에 콩밥 매던 생각. 어머니가 새벽에 이제 저희들 추울까봐 네. 그 소갯집이라고 하는 그 화전민들 쫓아내기 위해서 지은 브로크 담집이 있는데 그게 바람이 숭숭 통하거든요. 엄청나게 네네. 추운데 집안에 밥그릇에 물을 떠놓으면 그게 네. 얼어서 터질 정도로 추운데 어머님이 이제 새벽에 꼭 일어나가지고 군불을 한 번씩 떼주세요. 자는 우리 아들, 딸들 추울까봐. 그런데 그 가끔씩 보면 어머님이 부엌에서 우시던 걸 자주 봤어요. 너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가끔 이제 저희한테 들킬 때가 있는데 그러시면 이제 연기 때문에 우시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죠. 저희는 알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렇게 힘겹게 사시던 모습 많이 기억나죠. 정말 안 해본 게 없으시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낮에 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그 어머님이 자는 거라서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꼭 저희가 자고 나면 주무셨고 저희가 깨어나기 전에 먼저 깨졌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누워 계신 기억이 없어요. 아플 때 말고는. 저는 어머님이 좀 각별한 존재시고 또 어머님이 제게 주신 믿음이나 또 격려 이런 것 때문에 그 험한 상황을 제가 견뎌 나올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 좀 각별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존재여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죠. 네. 저도 나이 들어서 이제 뭐 한참 또 되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제가 알았던 어머니의 마음 또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피상이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떠나실 때가 다 돼간다 싶으니까 참 후회되는 것도 많고 네. 또 새롭게 보게 되는 어머니의 과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느 분을 닮으셨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많이 어머니. 닮았다고 합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아니, 좋은 틀이신데요. 두 분을 적당히 이렇게 잘 섞어서. 저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 그러시군요.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사실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어머니 걱정 안 시키려고 몸으로 때운 일이 있었다. 이건 또 뭡니까?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네.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한테 폭행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건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준비물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걸 안 했던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던. 네, 저는 워낙 어머님이 힘들게 사시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또 애를 괴롭혔던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미술 뭐 준비라든지 뭐 실습 준비라든지 하면 준비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혀 준비물 얘기를 어머니한테 안 했죠. 그것도 돈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막 많이 폭행도 당하고 심하게는 제가 화장실 네. 청소? 푸는 거. 청소가 아니고 푸는 거. 뭐 이런 아니, 것도 학생한테 그런 걸 시켰습니까? 저는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저 같은 학생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예. 그 둘이서 맨날 하는 일이 화장실 푸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뭐 속상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낮에는 뭐 화장실에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돈 받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점도 참 제가 마음 아프죠. 40대였을 텐데 그 남정네들 들락거리는 화장실 앞에서 그 이용료를 받는 어머니 또 제 여동생과 둘이서 했는데 그런 일을 밤 10시까지 하시고도 오시면 집에서는 또 그 봉투 붙이시는 거예요. 뭐 봉투도 붙이시고 옛날 노가리라고 부르는 작은 명태, 네네. 그 까는 일, 예. 뭐 이런 것도 하고 마늘 까는 거 참 많이 하셨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어요. 정말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어려울 때 가끔씩 저한테 뭐 혼잣말 하시듯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 니는 나중에 잘 된대. 귀 봐라 귀. 뭐 이런 얘기하고 점쟁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암시 효과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치를 한다고 딱 나서셨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 선거 끝나고 보니까 네. 어머님이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시는 모든 분들, 교회, 동네 분들, 친인척, 뭐 아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시면서 제 그 선거 홍보 모양 하나씩 꼭 찍어드리고 또 그 아픈 다리 이끌고 온 동네를 다니시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네, 찍어주세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하지 마시라고 했죠. 예. 근데 그 다음 선거 때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하. 못 말리세요. 그건 못 말리십니다. 제가 어머니 또 가슴 아프게 했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연수원을 마칠 때 저는 이제 소위 이제 시민운동, 그 인권운동을 하는 뭐 변호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머니나 가족들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죠. 판검사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우리 피나보다 뭐 살 길이 우리 집안에 열렸다. 판검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위 인권 변호사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 못하죠. 예.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성적 부족으로 임용이 불가능해서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제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내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네.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부모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죠. 정말. 보면 아는 거죠. 부모는. 네. 우리의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보통 못 그러거든요. 왜 그러느냐? 도대체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속아주신 거예요. 평생 어머님의 그랬던 것처럼. 그러셨군요. 평생 믿어주고 그냥 격려만 했지 이래라 저래라 한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그만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나의 하늘 어머니를 고향 선산 차가운 땅 아버님 곁에 묻어드린 지 2주일이 됐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머님과 함께했습니다. 방바닥에는 물이 흐르고 습기 가득한 지하 새방으로 이사를 하는 중이었죠. 법서를 한가득 안고 책 놓을 자리를 찾는데 인부들이 공사 중이라 자리가 없어 슬펐습니다. 꼭 안아주시는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그냥 울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떠나 이제는 안 계시네요. 저희 7남매 키우시느라 얼마나 애쓰셨던지요. 산전을 일구고 고된 노동 틈틈이 남의 반일까지 하시며 겨우 한 대씩 얻어 자식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 치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 자식들 추울까봐 꼬박꼬박 군불 떼주시던 어머니. 힘겨운 삶에 연기 가득한 부엌 귀퉁이에 기대어 눈물 흘리시다 들키시면 연기가 맵다고 타박하셨지만 그게 연기 때문이 아니면 철없는 저도 알았습니다. 성남으로 온 후에도 학교 대신 공장에 가는 제 손목 잡고 도시락 대신 들어주시며 돌아설 때 눈가를 훔치시던 어머니. 어머니도 여자인데 하루 내내 시장 화장실에서 남정네들의 휴지 팔고 고작 10원, 20원 사용료 받으시는 그런 고됨 속에서도 철야 작업 끝내고 새벽에 돌아오는 어린 자식 봉투 접으시며 기다려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푸념하는 어머니 곁에서 엄마 돌아가시면 나도 같이 죽어야지 했습니다. 살만해진 후에도 자식이 원수라고 골육상쟁하는 두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낳자마자 가버린 두 자식 말고도 장성한 아들 딸이 먼저 떠나 가슴에 묻는 심정은 또 어땠을지 겪지 않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는 받아들이고 가신 어머니 정말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힘들지 말라고 꼭 안아주신 어머니.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 말씀이시지요? 길어 보여도 삶은 순간이고 멸이 있어 생이 있으니 머지않아 저도 곧 따라갈 겁니다. 이승의 나쁜 일 다 잊어버리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세요.